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는 여기 생성과 유전자 모임장이고 박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의류 그래픽을 좀 오래 하다가 올해 소모임을 하게 되면서 한 달 동안 어떤 거 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브랜드 런칭을 하게 됐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첨가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희 회사에 지금 브랜딩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이신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게 좀 그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 모시고 또 이제 제가 겪었던 경험 얘기한다라는 게 좀 사실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는 좀 시간들도 좀 갖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방식들을 좀 소개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습도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소심 스터디 카페라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점은 그래도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이제 200개 조금 안 돼요. 그렇게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부업으로 이제 병원이라든지 어떤 뷰티 쪽 이제 브랜드 이제 컨설팅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쨌든 개인적인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다들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각자만의 어떤 좀 사명감이라든지 좌우명 같은 것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이 좌우명으로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사실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야 될 땐 도망가야 되고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고 뭐 참아야 될 땐 참아야 되고 해서 사실은 상황을 살피라라는 이런 말인데 이게 좀 왜곡돼 갖고 뭐 싸워서 이겨라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이제 모토고 이런 활동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나중에 찾을 사람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각자만 한번 좌우명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브랜딩에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제 브랜드 페르소나라는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확히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브랜드도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되거든요. 의인화 시켜야 되더라고요. 우리도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오신 분은 파란 모자를 쓰고 반지를 끼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브랜드의 특징을 이제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가.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혹시 아세요? 이야기 뿌리 깊은 나무. 저도 이제 요새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21년도, 22년도만큼의 매출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딱 하나 그 사람들하고 좀 달리 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게 다들 자신의 어떤 홍보하고 이런 거에 매몰될 때 저는 이 뿌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3년, 4년 정도 했고 금액만 놓고 봐도 번 돈의 90%는 다 여기다 쓴 것 같아요. 이 뿌리가 튼튼해야 이 뒤에 기둥이 크게 나오던 높게 나오던 열매를 맺던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 방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내가 큰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풍파라든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을 때도 기준을 세워주는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좀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페르소나 없이 마케팅 활동을 한다 하면은 전부 다 휘발성이 됩니다. 이 소비자한테 기억이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무언가 홍보를 했는데 알맹이 없이 겉에를 갖다 포장을 해서 뭐 굉장히 잘 됐다 하더라도 아마 수익으로 전환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마케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고객한테 내 브랜드를 알리고 그 후에는 내가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내 제품을 찾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 마케팅 하면은 보통 4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이제 인식 마케팅. 우리 브랜드 알고 있나? 그러니까 요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브랜딩이라고 말하는 요거고. 그럼 브랜딩을 잘하면 돈을 버냐? 또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거를 알고 있는 거랑 구매하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일즈 마케팅. 그럼 이게 이제 퍼포먼스라고 보통 하거든요. 내 거를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넘겨주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관계 마케팅이라고 계속 막 얘기하잖아요.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막.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도록 유도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 마케팅의 이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브랜드 페르소나가 없으면 이거 하나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심이 없이 이 네 가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넓게 얘기해야 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돈은 못 버는 상황이 와요. 브랜딩에서는 A라는 얘기하고 있고 세일즈에서는 B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 관계에서는 뭐 D라는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한 가지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마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뭘 더 해야 될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할지로 결국엔 이렇게 가요. 내가 무엇을 버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지? 뭐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내 걸 내가 하다 보면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22년도에 경제가 좀 바뀌고 있네? 내 거 좀 바꿔볼까 하다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다 얘기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인지도가 더 떨어져. 뭐 그게 희한하지 않아요? 돈은 더 썼는데. 다시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남길 거 남기고 이런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브랜드 페르소나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내용을 막상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이 브랜드 페르소나 만들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핵심 타깃이라 그러는데 근데 얘를 보통은 이제 연령대라든지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이제 유튜버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유튜버를 내 걸 보는 사람의 정의를 한번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심리 상태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 심리를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제 브랜드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 결국은 사업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펜을 만들어서 2,000원에 뭐 100개를 팔아서 2천만 원 수익을 올리겠다. 얘는 브랜드 목표가 아니에요. 얘는 재무제표상 KPI상 나오는 말인 거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펜을 쓰는데 글자가 좀 두껍게 나오네. 얘를 좀 얇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 글자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거에 나는 공헌하겠다. 이게 브랜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돈이랑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고객의 혜택 구조를 설계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구분해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첫 번째가 기능적 혜택이 있고 두 번째가 경험적 혜택이 있고 세 번째가 상징적 혜택이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뒤에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거를 예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은 핵심 타겟을 제가 20, 30대 여성이라 해놨고 저는 이제 여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동물이든 남자분들 계셔도 나도 남자니까 뭐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남자들은 뇌가 3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가야 되네? 그러면은 거기 몇 시에 가지?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끝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야 돼? 어떤 상황이야? 어떤 목적이야? 어떤 분위기야? 맞춰서 옷부터 이거부터 다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게 여성들 가방. 여성 가방이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가방이 저렇게 많은 필요가 있나 하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상황에 맞는 가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자라는 이 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20, 30대 여성이고 근데 이분들이 보통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워낙 생각이 많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적에 뭔가 책임진 일이 발생되면 남자보다 중압감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책임지거나 그럴 일에 대해서는 덜 책임지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게 책임을 회피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책임감과 여성분들이 느끼는 책임감의 그 크기가 지금 달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럼 이게 맞는지 좀 확신이 없겠네.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 누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할까? 브랜드 만드시는 분들, 뭐 창업하시는 분들, 뭐 1인 사업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그런 게 되게 불편함이 많겠네? 그럼 이거를 내가 대신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먼저 권유 정도만 해줘도 그런 책임감이 줄어들겠네?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고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 심리 상태가 딱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이디어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누가 피해보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고민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기준 정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더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기능적 혜택.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의 기능이에요, 기능.
내가 책상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책상의 기능은 책을 펴고 뭔가 올려놓고 공부하는 거에 대한 기능이에요. 이게 이렇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능적 혜택. 저도 이제 스터디 카페 브랜드를 하다 보니 책상을 많이 살펴봤는데, 전 여성을 많이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여성들 책상 한번 봐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딱딱 이 상태야. 이 상태가 남자들 책상. 여성분들 책상은 이 펜이 여기에 올려져 있고 컵은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책 위치는 여기 있고 짐 위치는 어디, 거의 살림 같은 거 차려놓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룰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집으로 보였어요. 아, 이게 지금 책상이 아니고 이 책상 안에서 본인들 정리하고 뭐 하면서 뭔가 정리정돈을 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저는 우리 브랜드에 와서는 우리 책상에서 뭔가 할 수 있고 나만의 공간이라는 경험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적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은 책상에 이런 넓게 이렇게 뭐 만든다고 했죠. 저는 꾸미기 좋게끔 책상이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험을 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상징적 혜택인데, 저도 이거 지금 제 거를 단어를 하나 못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상징 혜택을 뽑아내는 게. 일단은 상징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상징이 뭐인 것 같으세요?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하나 이미지. 아,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네. 아, 예. 그리고요? 뭐 다 좋아요. 뭐를 상징한다 했을 땐 예. 가장 최상위의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예. 최상위의 개념. 뭐 절대자 하면은 갓, 네. 하나님이 떠오르듯이. 예, 예. 저도 이 상징이라는 단어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뭐를 상징이라고 할까? 제가 생각하는 상징은 누적된 기억이에요. 무언가 한 가지를 가지고 기억이 계속 누적되면은 사람이 그거를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혹시 지금 뭐 결혼하시거나 커플링 같은 거 혹시 하신 분들 없으시나?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 커플링은 18K 백금 반지예요. 우리가 정의 내리는 건 이건데, 이분한테도 이 반지가 과연 그거일 거냐라는 거죠. 18K 백금이야.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리던 사랑에 대한 어떤 상징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지를 내가 끼고 생활하고 하면서 계속 누적된 뭔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사람은 한 상징물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빨간 패딩을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아버님이 20살 때 처음 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그 빨간 패딩을 입었고, 좀 추운 날 어떤 공사장 같은 데 가게 되면 추우니까 그걸 항상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느 순간에는 내가 빨간 패딩 입는 날을 외근하는 날로 알더라고요. 계속 그냥 빨간 패딩 입는 날은 계속 외근을 하네. 저 사람이 밖으로 계속 나가네. 이제 요런 게 좀 기억이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이제 상징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은 브랜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들려고 최대한 각인을 쉽게 시키려고 만드는 게 뭐 슬로건이라든지 동일한 내용의 어떤 리뷰를 계속적으로 뭐 만들려고 한다라든지, 그게 다 누적된 기억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징으로 보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기능적 혜택이 상품이 되고요, 경험적 혜택이 서비스가 되고, 상징적 혜택이 마케팅의 귀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에 맞는 내 브랜드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예시, 네네. 아마 그걸 보고 쓰시면은 네. 더 좀 낫거든요. 그거를 공유를 해주시면은 네네. 좀 더 편하게 할 겁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게 매니아층을 공략할 수도 있고 네. 대중을 공략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매니아층을 공략을 하자니 전문성은 있어 보일 것 같긴 한데 매출의 폭이 넓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대중적인 내용으로 공략을 하자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것 같고,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저는 그거 선입견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대중성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사실 두 개 인과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대중적인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 사람마다 성향이가 또 다르겠지만 오히려 매니아층한테 하는 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난이도는 더 낮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중적을 하냐 이걸 하냐 그거는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입견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한번 예시로 쓰신 분들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괜찮아요. 네, 제가 보면서 하면 되니까. 잘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사업 목표는 사업 목표가 아니고 대표님이 하고 싶은 걸 그냥 적어놓은 거거든요. 대표님의 소망을 적어놓은 거예요. 대표님의 소망. 그 목표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핵심 타겟이 20대 50의 여성인 거고, 주변에 운동화를 못하는 고민인 사람인 거고, 한 번 다니면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핵심 타겟인 거고,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몸 관계, 건강에 관심 많고, 핑계만 많고, 마음만 앞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사업 목표는 뭐냐? 마음만 앞서는 사람들이 실제 내 매장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사업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사업 목표는 대표님의 소망.
그러니까 완전 사업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렇죠. 이게 20대, 50대 여성분들이 말만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오지도 않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서비스를 뭐가 하면 되겠어요? 같이 팀을 구성해서 서로 뭐 몸무게에 대한 뭐 차별에 맞는 어떤 뭐 단계별 뭐 상품을 준다든지 오게끔 해야 되는 게 내 사업 목표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적은 거.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언어 때문에 그래 언어 때문에. 외국은 수동태라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능동태밖에 없어. 나 이렇게 할 거야밖에 없어요. 모든 언어 한국어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슬로건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해하기가 좀 이렇게 슬로건은 뭐냐면은 고객과의 약속인데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킴 요가의 필라테스입니다. 킴 요가? 네. 그럼 여기에다 슬로건을 뭐라고 붙이면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킴 요가 필라테스 당신의 몸매를 뭐 가꿔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킴 브랜드가 있고 요거 이제 슬로건이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 너가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데 마음과 몸을 일치하게끔 해주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핵심 서비스가 뭐가 있지? 지금 설명이 쭉 나오는 거죠. 팀별 운영으로 즐거운 다이어트 뭐 어떤 우리 시그니처 상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마음에 들면은 그러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분들 우욕빵빵 뭐 이런 식으로 마음난 거예요. 왜? 그게 내 고객의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이렇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제작하는 게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적으로 좀 봐야 된다. 자, 요분이 다른 거 다 좋은데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이분이 이제 차량 어떤 그런 용품을 하시는 분 같아요. 연료 첨가제. 엔진 첨가제 이런. 사업 목표는 되게 괜찮아요. 차량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제공하겠다. 내 주력 상품은 아까 말씀하신 차량 첨가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타깃이 차량 관리에 관심 있는 새내기부터 매니아층까지라고 지금 적어주셨는데, 그럼 차량 관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상품에 맞는. 차량 관리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일단 지금 생각해 보기로는 저희는 차량 관리 중에서도 엔진 수명 관리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량 관리에 관심 있는 건데 이유가 누구냐면은 차량을 오래 타기 위해 관리하는 분들인 거네. 네네네. 그러니까 오래 타기 위해 1년, 2년 타고 막 바꾸는 게 아니고 막 5년, 10년씩 타려 그러면은 우리를 만나야 되는 거지. 네. 왜? 우리는 엔진 내부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애인데 이걸 관리 안 하면은 차가 아프다 이거예요. 네. 그럼 결국엔 오래 못 탄다. 네. 그러니까 차를 한번 사서 꾸준하게 오래 타실 분들, 네. 이게 핵심 고객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험적 혜택으로 주고 싶은 거는 내 차를 아끼고 관리하고 있다는 기분과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고객한테. 자, 그러면 이제 상징적 혜택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은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해야 돼, 한 단어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심 스타드값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이 편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편안함이라는 글자 하나를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말투나 태도나 우리 나가는 것도 다 편안해야 되는 거고, 고객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것 같다 그러면 다 배제시키는 거지. 무조건 공부할 때 편한 거만 넣어야 돼. 그러니까 책상도 커야 되는 거고, 꾸미는 것도 제약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먹을 때도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막 요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글자 하나가 나오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 대표님 내에 브랜드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 이건 내가 못 만들어줘요. 고객이 하는 말이 있어. 나를 보고 고객이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안전함 이런 거. 내가 지금 정확히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오래도록 이렇게 꼭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듬직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 내 차가 5년, 10년 가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 가서 여기서 뭐 넣으래. 이거 넣으면은 차가 엔진이 깨끗해지는데요. 그냥 넣는 거야.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아닌 것 같아도 일단 하잖아요. 아빠가 나를 해친다라는 게 없잖아, 기본적으로. 사람이 부모가 나를 해친다라는 게. 하여튼 듬직함, 또는 아까 안전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회피가 좀 힘들 것 같아. 사고 났을 때는 안전하다 그럼 이게 근거가 들어가야 되거든, 나중에. 그럼 여기는 듬직함을 해놓고 후기나 그게 뭐가 들어가면 돼요? 차를 5년, 6년, 7년 운영했던 사람들의 리뷰가 쫙 그냥
달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8년, 10년 했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아 여기가 다른 건 몰라도 엔진 그냥 이거 넣으면은 안에는 끝나. 이런 말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뽑아내면 나머지는 이제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방향이 맞아서 괜찮거든요. 사업 목표도 그 기획자의 역할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기획자의 역할에 관련된 그 이벤트도 있고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마지막이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경험이 누적됐어. 이게 되게 듬직하고 즐겁고 뭐 해.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냥 이거 뭐 해라든지.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서비스 설계도예요. 내 매장에 고객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세 번째 방문했을 때마다 다 느낌과 하는 행동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팬덤을 형성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구매할 때랑 두 번째 구매할 때랑 세 번째 구매할 때의 소비자의 심리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 내가 하는 얘기는. 첫 번째 구매할 때는 반신반의로 구매할 거야.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드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에 만족감이 주는 다른 상품은 뭐가 할지 해서 선택 단계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구매했는데 괜찮아. 그럼 그때부터는 습관성 구매로 그거를 가기까지의 앞 단계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내 거 뭔가 이거를 하나 팔 거야. 그 처음에 한번 사봐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사냐면은 맞나? 긴가민가? 아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저 깜댕이 새끼 저거 좀 사기꾼 거 같은데?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어떻게 나의 뭐 현란한 말재주를 하나를 핑하고 샀네? 사고 나서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저기 뭐 직원 동료 치고 야 펜 어디서 샀어? 야 이거 펜 느낌 되게 좋다 이렇게 해. 그럼 여기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 자식이 사기꾼 같았지만 괜찮네? 근데 왜 검은색밖에 없어? 나 지금 붉은색이 필요한데? 그럼 여기도 붉은색인지 한번 봐볼까? 그럼 그때 붉은색 구매하는 거죠. 근데 펜이 괜찮아. 이걸 하고 나서 다른 데 걸 써봤더니 좀 모양도 그렇고 까칠까칠해. 그럼 어떻게 해? 이분은 그냥 생각 없이 이거 사는 거야. 야 그냥 그거 사. 몰라. 첫 번째 구매하는 사람, 두 번째 구매하는 사람, 이거는 내 목표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단기간 설명이 어렵다는 건데 저를 예로 들면은 반복 구매를 목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고객을 살펴보는 거지. 나 이것 때문에 경찰까지 왔었어요. 입구에서 고객 살펴보다가 내가 주인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휴대폰을 쥐고 이렇게 앞에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문자가 띠릉 오는 거예요. 사장님, 난 무인이니까 내 얼굴을 모르잖아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문자가 입구에 이상한 아저씨가 우리 자꾸 쳐다봐요. 그 내가 보고 있다가 그래? 하고 우리 직원 야 입구에 누구 있다라는데 하는데 그게 나야 알고 보니까. 근데 이게 입구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와갖고 두리번 거려. 앞에도 막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 왜 저래 했더니만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니까 처음에 와서 시설을 막 이렇게 막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구를 유리로 만들었어요. 잘 보라고. 잘 보고 들어오고 설명 같은 것도 되게 잘 해놓고 고객을 심도 있게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또 많은 게 나와요. 내가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성분들이 스터디 카페에 오는데 치마 입고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앉아 있을 것 같으세요? 편하게요. 치마 입고 앞바다리 하고 있어. 내 머리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야 여자분들이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왜 앞바다리를 하고 저거 안 불편해 하니까 우리 여직원이 에이 누가 치마 입고 앞바다리를 하길래 내가 그 여직원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근데 너 왜 지금 앞바다리 하고 있어 하니까 나 왜 앞바다리 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내가 여성의 혈관의 혈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확인했다가 답이 안 나와서 도대체 왜 여성분들이 치마 입고 불편한데 앞바다리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내가 그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은 게 부종 있어요? 없어요. 부종 없죠. 부종 여자만 있다. 근데 여기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종이 힌트인 것 같은데 남자는 혈관이 옆으로 흘러요. 주로 메인 혈관 옆으로 흐른대요. 여자는 뒤로 흐른대. 나 정확한 의학 지식을 나한테 묻지는 마요. 그냥 나한테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눌리니까 다리가 불편한 거야, 저리로. 그러니까 자꾸 이걸 움직이고 하니까 여기에 혈관을 해야 되니까 그 자세가 앞바다리였더라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러면 내가 아까 20, 30 나는 여성이 메인 고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중요한 서비스는 뭐예요? 방석이었어. 방석이 1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무슨 라텍스로 돼갖고 밖에 무거운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이게 내가 붕붕 떠있는 듯한 기분이야. 나는 못 앉아 있겠더라고. 이게 막 몸이 흔들었는데 여성분들 그걸 좋아하더라고. 너무 편하다고. 그럼 내가 이제 봤던 게 두 번째 왔던 고객들이 이제 오래 이용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거를 해소하려고 봤던 게 그 여성분이 앉아 있는 모습이었거든. 거기에 두 번째로 줬던 게 담요. 담요도 가장 극세사로 가장 부드러운 거. 계속 만지는 거니까.
여자들이 촉감 같은 거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게 또 마음에 들어. 그럼 이분이 올 때는 세 번째는 또 우리 매장에 와서는 이제 그때부터 반복 구매 그냥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의 한 흐름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는 게 이탈이거든. 이탈? 고객 이탈이에요. 이건 여기서 좀 써먹으면 좋을 거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는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고객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우리 봉사한다야. 근데 이 친구가 꿈과 목적을 이뤘어. 그럼 우린 반드시 헤어져요. 더 이상 이 사람이 오지 않아. 왜? 자기 꿈과 목표 이루어졌어. 나는 이게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고객의 원래는 꿈과 목표를 이루어지면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나는 구매가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했던 게 마일리지 제도를 줬어요. 근데 마일리지는 다 어딘가 있거든요. 마일리지가 양도양수가 돼.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마일리지 한 3만 점 모았는데 뭔가 합격했어. 내가 떠나야 돼. 그러면 이 마일리지를 그냥 안 놔둔단 말이에요. 팔아. 어디다가? 당근이든 중고나라든 팔아요. 자, 내 거 팔아야 돼. 뭐라고 팔 거 같냐 이거예요. 무조건 좋다고. 와, 여기는 사장님이 얼굴은 까맣지만 굉장히 다정하고 우리 신경도 안 쓰고 먹거리 다 해주고 너무 좋다. 이미 사전에 이용한 사람이 좋은 걸로 합격해서 떠나고 있어. 이 사람이 이미 바닥을 다 깔아줘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일리지를 근데 어떻게 팔아? 3만 점인데 25,000점에 내가 싸게 팔게요. 2만 점 사. 그럼 이걸 와서 테스트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이미 앞전에 나랑 동일한 상황에 있던 애가 극찬을 해놨거든. 그럼 그걸 하고 더 비싼 거 사는 거지. 5,000원 자기 이득을 봤으니까. 이것도 나 처음에는 이해를 나도 몰랐었는데 이 고객에 대한 생애 주기를 어떻게 되는지 곰곰이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난 이걸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차량 쿠폰으로 주면 안 되고 마일리지로. 뭐 예를 들면은 한 번 넣으면 얼마나 넣어야 돼? 주기가 어떻게 돼요? 제품마다 다른데 제 대표 제품은 3,000에서 5,000kg에 하나씩 넣으라고. 그러면은 1년에 4개 정도네. 3개, 4개 들어가는 거네? 그 정도로 많이 타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계절에 한 번씩 넣거나 아니면 2계절에 한 번씩 넣거나 그 정도. 그럼 이거를 약간 멤버십이나 고정식으로 그냥 2개를 하면은 그때 보내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 그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연결되게끔. 3,000에서 5,000이잖아요. 그럼 5,000 하나 타면은 이게 만약에 10,000원이야? 1년 케어 뭐란 거 어쩌고저쩌고 만들어갖고 1년에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보내드린다는 거지. 근데 한꺼번에 2개 주면 안 돼요. 반드시 1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그 6월에 한 번 줄 적에 연락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근데 고객이 뭐 패키지 해갖고 6월 달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뭐 1차로 그러니까 그때 뭐 하는 거냐면은 고객이 관계 형성하는 거거든요.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막 보낸다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와이프랑 차는 저기 안 빌려주는 거라고. 그 차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내를 오래 탈 수 있도록 뭘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매번 한 번 구매하는 게 아니라 차는 계속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한 번만 구매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중복 구매할수록 뭐 혜택을 뭐 준다라든지 그럼 이거에다 더 마일리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쿠폰 2,000원이 됐든 뭐 4,000원이 있는데 이거를 뭐 지인한테 선물을 한번 한다라든지 그럼 이제 바이럴 하기가 차는 되게 괜찮아. 차 얘기 많이 하잖아 남자들이 또.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르니까 여성은 더 그냥 무조건 친구 말에 약간 절대적이거든요. 정비사한테 정비를 받고 와도 친구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럼 비전문가 둘이 가서 막 따지는 거야. 그래도 열심히 싸울수록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런 게 사회적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해서 마일리지 시스템은 그냥 한 사람에 국한돼서 이 사람 한 번 구매했는데 그게라 생각하지 말고 뭘 하나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내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보낼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반드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줄지 생각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그럼 하다 보면 어쩌다 만들어져요.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 빨리 안 나가면은 혼나니까 얼른 나가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무료 강의 해주셔가지고 한번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아쉬워요. 네, 이걸